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현대인의 기대 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인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노쇠한 이미지는 어느새 70대에서 90대 이상의 연령대로 옮겨갔습니다.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우리가 보내야 하는 노년 역시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파에 앉아 TV나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대신 꼭 필요한 사회 필요 구성원으로 의미 있고 활기찬 노년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필요한데요. 의학 박사이자 92세 나이에도 여전히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저자는 4가지를 강조합니다. 높은 자존감,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끝없는 배움입니다. 높은 자존감과 끝없는 배움이 정신건강과 직결된다면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즉,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죽기 전까지 몸과 정신의 활력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화를 늦추고 젊게 사는 비결,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 노화를 늦추는 4가지 방법과 젊음의 비결이 무척 궁금한데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1900년만 해도 독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겨우 47세였다. 그러다가 1920에서 1930년대에 페니실린과 그 밖의 항생제들이 개발되었고 이후 내시경 같은 의학적 발전을 거듭하며 아픈 심장, 막힌 혈관, 그리고 망가진 허리를 고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예방의학이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나아졌다. 덕분에 전쟁을 겪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났고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가파르게 상승했다. 오늘날 태어나는 아이들은 80에서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독일에서도 노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노인에게 표하는 공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고령자들은 자신이 이뤄낸 삶의 업적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존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과거 50세만 넘어도 노땅이나 뒷방 노인의 취급을 받던 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음이 아름답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는 고령자들도 흥미진진하고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당연히 신체적인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각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인생 후반기의 황금기는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무엇이 결정적인지 일찌감치 깨닫는 게 중요하다. 바로 자신의 몸이 그리고 특히나 정신이 75세 생일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자신의 삼촌은 평생 담배를 피웠고 맥주를 마셨으며 운동이라고는 남들이 하는 걸 텔레비전으로 구경하는 것뿐이었는데 94세로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쌩쌩하고 건강했다고 말이다. 정말 진심으로 기꺼이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당신도 잘 알다시피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달라진 외모와 친해지기. 당신은 더 이상 매력을 한창 발산하던 35살 때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무척 초췌해 보인다. 눈도 작아진 듯하고 여기저기 깊게 자리 잡은 주름도 눈에 띄고 생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아무튼 완곡하게 달라 보인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그동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기쁜 경험과 슬픈 경험을 통해서 더 지혜롭고 현명해졌으며 깊이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 물론 당신은 예전만큼 100m 달리기를 잘할 수는 없다. 계단으로 3층까지 오르는 것도 상당히 힘에 부칠 것이다. 대신 당신의 의식은 놀라울 만큼 확장되었다. 당신이 지난 세월 동안 읽은 그 수많은 책들을 떠올려 보라. 당신이 그동안 들었던 음악들, 여행에서의 아름다운 기억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했던 재미난 시간들, 친구들과 나눴던 즐거운 대화들, 사랑했던 경험들도 빼놓지 말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성형외과 의사가 정성껏 수술해준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겉모습과 친숙해져야 하고 거울 속에 보이지 않는 나와도 친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15년, 20년 또는 30년 후의 나와도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나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한탄하지 말고 현재를 당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로 바라보길 바란다. 지난 추억들을 곱씹는 인생의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있는 능력들을 습득하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 아주 소중한 인생의 단계임을 명심하자. 선물과도 같은 이 시기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나이 든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나이 든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역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 높은 자존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신, 신체의학은 우리에게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대개 유년기에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와 남동생에게 우리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멋진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우리가 어쩌다가 멍청한 짓을 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가면서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를 포함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다. 특히 이들이 의심과 회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을 시기에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확신과 지지가 필요하다. 어렸을 때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에 맞서 싸웠을지라도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면의 안정을 찾고 소속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자존감, 즉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안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된다. 은퇴 후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법.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늘어난 기대 수명이 선물해준 비교적 긴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지식을 향한 갈망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 노년기에 젊음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 대부분은 적극적인 삶과 자기 자신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노력하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은퇴 후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이들이라고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은퇴한 엔지니어, 난민촌에서 봉사하는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은퇴자, 도우미 절실히 필요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에서 일하는 전직 간호사, 다른 음악가 2명과 소규모 밴드를 결성해 요양원에서 연주를 하며 환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클라리넷 연주자 등의 사례가 있다.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래도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직업이 있고 여전히 그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세상과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손자, 손녀를 살뜰하게 보살피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역할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고요. 어렸을 때 조부모 손에서 자란 친구들이 재밌는 이야기들로 이 세상을 처음 알게 해준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걸 자주 봤어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하와이에서 사랑을 담아 키워준 외할머니가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듦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그렇죠. 특히나 쓸 수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고 곧 월세가 밀리게 될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쇠약해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이죠. 노년의 향방을 가르는 용기.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가?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20에서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 건강한 식생활. 앞에서 우리의 정신을 재무장했으니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바로 우리 몸이다. 사실은 늦어도 30살쯤에는 누구나 자기 몸을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봐야 한다. 그래야 노년을 별 문제 없이 맞이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늦지 않았다. 당신이 70세가 다 되어서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결심한다면 몸은 어떤 부분들은 이미 조금씩 망가졌겠지만 예를 들어 마침내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당장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거나 적어도 산책이라도 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 기뻐할 것이다. 특히 뇌와 같은 기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근육이 다시 생기고 면역체계가 자신이 맡은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 세포다. 연구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다. 우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낙상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조심해야 한다. 독감이나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암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체계 약화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현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과체중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몸을 튼튼하게 하고 엄청난 수의 세포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가? 가능한 해로운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가? 먹는 즐거움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세포를 젊게 만드는 식사법. 조금 과장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상당히 파렴치한 식품 산업계가 뻗치는 다양한 유혹의 손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다. 광고에서 보여주는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상품들,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 화목한 가족들, 활력 넘치는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평화로워 보이는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피자, 감자칩,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편리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당할지 아닐지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와 건강한 자연식품 대신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해치는 방부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인공향신료 등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간 식품들을 고른다고 말한다. 질이 낮은 원재료와 과도한 지방, 설탕, 그리고 소금 함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이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팁은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리해 섭취. 요구르트와 치즈 같은 저지방 유제품 섭취.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와 과일로 다량의 비타민과 섬유질 섭취. 가능하면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콩, 견과류 많이 섭취. 붉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는 줄이고 생선과 가금류, 고기 섭취 늘리기. 훈제 고기와 소시지 같은 가공육 섭취 줄이기. 베이컨, 라드, 버터, 크림과 같은 동물성 지방 섭취 줄이기. 연어나 고등어와 같이 불포화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예외. 설탕, 케이크, 초콜릿, 그 외에 달콤한 간식 섭취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 최소한 1.5리터 생수 또는 허브티여야 하며 설탕이 들어있는 레모네이드나 콜라 제외. 과즙으로만 만든 순수한 과일 주스는 물로 희석해서 마시기. 술 줄이기. 하루에 와인 한두 잔, 맥주 500ml 이하로 섭취. 커피와 홍차는 적당량만 마시기. 몇 가지 기본만 지키면 정말 훌륭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고 난 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기분이 좋아진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았고 배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 혈액에 전달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다. 내 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다. 다만 근육들은 너무 많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거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묘약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신체 활동이 성공적인 나이 듦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다. 반드시 피해야 할 낙상. 나이 든 환자들을 진료하는 전문의들이 몇 년 전부터 우려를 표하는 현상이 있다. 낙상 때문에 수주 동안 병원에 누워 있거나 움직이기 힘들어져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길어진 기대 수명이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 중 3분의 1 정도가 1년에 한 번 정도 심한 낙상 사고를 겪고 있고 낙상 사고 중 10%가 골절이나 다른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낙상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넘어진다. 아이들이야 워낙 잘 넘어지고 운동 종목에 따라서는 넘어지는 것이 경기의 일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는 거의 매분 선수가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발에 걷어차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난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익히 들어봤듯이 나이가 들면 생각하거나 기억을 떠올리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 뇌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더 오래 걸린다. 이런 지연 현상은 낙상을 막을 수 있는 팔과 다리의 반사신경에도 나타난다. 반사신경이 좋은 젊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순간 덜 다칠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축구 선수들은 넘어질 때 아주 누련하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단단한 근육 덕분에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에게 낙상사고가 잦은 두 번째 이유가 있다. 평생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활동량이 많지 않은 노인들은 근육량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산책도 많이 하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며 무거운 냄비나 정원 도구들도 잘 다루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겠지만 어느 순간 근육이 가늘어지고 약해진다. 근감소증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 다리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잃게 되고 비틀거리다 잘못하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게 된다. 게다가 시력도 떨어져서 장애물도 잘 보지 못한다. 그래서 거실에 깔려있는 카펫의 주름에 걸려 넘어지거나 산책을 하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 번째 이유를 밝혀냈다. 바로 의약품이다. 나이 든 사람에게 여전히 처방되고 있는 특정한 수면제가 가장 위험하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약 성분이 몸에서 분해될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 수면제의 효과가 아침까지 유지되어 잠에 취한 채 화장실로 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고혈압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할 때에도 나이 든 환자들의 몸에 맞게 적정량을 처방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처방된 의약품들이 서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빠르게 걷는 산책과 수영 외에 전문가들은 아령이나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고 적응되면 10분 정도 집에서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불안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신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매일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젊음의 비결.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감사함을 모르게 되는가? 나이 들매 어두운 측면만 보게 되는가? 다가오는 앞날을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일까? 질병, 치매, 남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 외로움, 소외, 그리고 자녀들에게 혹시 짐이 될까 걱정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존재의 가벼움은 어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박사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두려움은 거의 없어요. 무엇보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언젠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느낍니다. 하지만 고령의 명배우인 앤서니 홉킨스는 우리가 언젠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유한성이 비로소 삶의 가치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년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되도록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머릿속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나이를 애써 잊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면서 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잖아 해서 뭐해,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같은 생각들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는 너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는 마세요. 당신과 나는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이 분야에서 천재 소리를 듣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젊은이들은 의아한 미소를 지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워두면 이메일로 손주들의 최근 사진들을 볼 수 있고 필요한 앱들을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회색 뇌세포에도 도움이 됩니다. 호기심은 우리를 젊게 만들어 준다. 하루가 어제처럼 지나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만족하며 지내면 안 됩니다. 하루를 만들어가고 내용과 의미를 부여해야 하죠. 크고 작은 활동을 계획하고 친구를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삶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신적 민첩성과 유연성은 신체적인 기능을 자극할 뿐 아니라 성취감으로 채운 하루는 그냥 그렇게 대충 흘려보낸 하루보다 훨씬 더 길고 값지기 때문이지요. 자신을 바라보는 애정어리면서도 비판적인 시각은 외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냥 자신을 놓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산다면 이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난 후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야 하고요. 머리는 일주일에 2번은 감아야 하죠. 발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잘 관리하거나 네일샵을 찾아가서 깨끗하게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발에 통증을 일으키는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있으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기 때문이죠. 빈틈없이 칫솔질을 하고 치간 칫솔도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60세부터 틀니를 끼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다행히 치의학 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육과 관절을 꾸준히 단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일 팔굽혀펴기 50개나 스쿼트 100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운동치료 전문가들은 검사를 통해서 당신의 근육과 관절 상태를 파악하고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추천해 줄 거예요. 이는 올바른 자세와 걸음걸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외모를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자긍심, 품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외출할 때뿐 아니라 집에서도 너무 엉망으로 늘어져 있지 않도록 의식해 봅시다.
우리가 구멍난 양말이나 더러워진 스웨터를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은 일부러 더 악의적으로 표현했다. 더 이상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면 집안에서 실크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돌아다녀야 하나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 매력적이고 관리가 잘 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중요해요.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식사하게 되더라도 식사 예절을 잘 지키면서 먹어야 해요. 저는 이런 내면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안 되나요? 당연히 그래도 됩니다. 잠옷을 입은 채로 먹어도 상관없어요. 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내면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비해 시간이 많기에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거나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선 우리는 귀찮음이나 게으름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동력이 우리가 30살이었을 때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나라로 여행을 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자연을 탐험하고 흥미로운 분야의 책을 읽고 라이브 콘서트에 가서 음악을 듣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노인성 질환, 외로움.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외로움. 외로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노화 연구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한다. 나이 든 사람에게 외로움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손상을 입힌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너무 많은 염증 물질들이 몸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르티손, 혈압, 그리고 혈중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몸의 면역 방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염이나 암에 더 취약해진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충분한 사회적인 유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상동맥의 변화와 뇌졸중이 현저히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정신적인 위축에 그치지 않고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기. 외로울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 빌어먹을, 난 외로워 라고 자신에게 말해야 하기에 스스로 실패한 듯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나는 왜 외로운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동료들을 나쁘게 대했나? 나는 그들을 지루하게 하고
항상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들 관심 밖의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사실은 내 탓이 아니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거나 컴퓨터로 노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물론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고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팅 앱이나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에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조금 나이 들었을지는 몰라도 절대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오래 산 만큼 경험도 많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견해가 조금 구식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필요하면 당신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 모임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환경기술 강좌에서부터 합창단, 문화포럼, 전시회, 그리고 당연히 시니어 클럽도 있다. 당신이 사는 곳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소 배식 돕기나 이민자 자녀, 병원 환자 돌보기와 같은 자원봉사가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이런 기회들을 잘 이용해보자. 첫 번째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임으로 옮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다. 노아가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가져오는 불가피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일상의 자잘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 통증, 상심, 그리고 최악의 경우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인생의 우울한 단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